예, 번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번외 논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현 기득권인 586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세대나 그렇듯 세대 갈등을 빚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력이 부족한 거다. 노력해라. 우리 땐 이랬고 저랬다. 사람들은 늘 본인의 잣대로 세상을 가능하죠. 예, 본인이 겪어온 세상이 다른 사람이 겪는 세상일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베이비붐, 즉 8, 9년생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한 인구들은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랫세대를 질타하는 기득권도 잘한 게 없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라서 사는 게 힘들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야 함이 옳습니다. 그게 인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혼자만 힘들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힘들면 그건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여태 이런 논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오늘로 다시 하여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힘든 이유. 앞서 말했다시피 신용경제의 끝자락, 그 위기 뒤에 경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 9년생들은 재수하지 않았다면 2008년 학번일 텐데요. 2008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세계 경제 위기를 맞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금리, 이제 0%대 금리, 저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양적 완화를 진행함에 따라 빈부격차는 극심히 커졌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배경이 된 거죠. 아무리 벌어도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을 어떻게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기존 자산을 축적해 두었던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경제 정책이었으니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8, 9년생 중심으로 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를 이루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10년만 5년만 꼬박 모아도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 네, 이거는 그 경제 배경이 달라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력의 수요는 점점 줄었고 게다가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즉 58년생을 분포로 이루어진 그 다수의 인구가 정년퇴직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인력 시장에서 겹친 거죠. 그 거대 집단 둘이 겹친 거예요.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작년이죠, 58년생이 만 60세 정년퇴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임한 거는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뒤로 많은 인구들이 취업하지 못해 정체된 구조인데다가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8, 9년생이 아니라 비단 그 아랫세대들도 취업난으로 많이 이제 취준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렇게 경쟁이 심해지면은 그 뒷세대에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세대들이 선호되고 요즘 트렌드나 이런 게 더 민감한 세대들이 선호되니까요. 게다가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부를 창출한 세대입니다. 예,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독일과 일본의 몰락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엄청난 GDP 상승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가 이번 경제 사이클의 최고 황금기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죠. 예, 그때 이렇게 우리나라 막 좋다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성공을 거뒀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 또한 굉장히 컸다는 말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컸어요. 그렇다고 그분의 업적을 폄하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한민국에서 이 신용경제 시스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황금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서 이 부의 총량이 늘어나는 시대를 온전히 누린 세대입니다. 586 세대가 그들의 잣대로
지금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건 매우 몰상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제 3대에 걸친 진보 성향의 지도자들은 이 고난의 세대를 예견하지 못한 무능력이거나 혹은 알고도 방치한 무책임으로 그 고난을 온전히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크게 화두가 된 적이 없어요. 몇 년 후면은 뭐 어떻게 될 거니까 크게 뭐 혼란이 올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꾀해봐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질 않았죠. 네. 사담으로 그 15년간 인구 분포와 예상 취업률 그리고 경제 동향을 살펴보는데 힘썼다면은 뭐 궤도국으로 진출을 이제 기업 단위로 기업하고 이제 서로 협작을 해서 한국의 노동력을 해외 시장으로 파견 보내는 그래 해외에 있는 파이를 끌어올 수 있는 뭐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차 베이비 세대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슬프게도 2차 베이비 세대는 짓지 않은 세대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까닭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게 희극이라면 이유 없이 즐기다가 뭐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도 손해가 없겠지만 비극은 극복하기 위해 알고 노력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더 현명하게 본인의 삶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연구하고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